생명이 다해서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전장할 때 속에 자꾸 속에서 새순이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수명이다 해가지고 구천에서 노랗게 나오는 거는 아까처럼 수명이다 해서 할 수 있고 병이 와서 할 수 있고 무슨 증상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거 찾아봐요. 그러면 이번에 안 따서 이렇게 막 미라된 그 열매들도 다 따줘야 돼요? 놔두면 돼요? 자연적으로 떨어지고 나무가 나무.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해줍니까? 따질 필요 없어요. 놔두세요. 저 아까 또 돌아가 이것도 보이면 없애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그럼 나머지 요런 이거는 이파리 역할을 하잖아. 요거는 못하더라도 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정리할 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많이만 안 생기게끔 해야죠. 많이 생기면 이게 심하면 툭을 잘라 거예요. 밑으로 좋은 이파리 청심매가 밑으로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 네, 또 나중에 또 고수 순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잡으면 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칼슘도 잘 유통. 어느 때 주냐?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고 보통 이게 온도가 높아가기 시작하면 온도가 높으면요 이게 칼슘이 양분을 빨리 보내는데 온도가 높아가면 여기서 여기딱 시작하면 여기서 한 10초에 간다 그러면 여름에는 보면은 한 20초, 30초 전에 여기 도달해. 그 10초 만에 빨리 가. 양반이 가는데 칼슘은 따라가지 못해. 칼슘은 날 돌아다녀서 뿌리를 못 먹게 되면 뭡니까? 연면시비로 2% 공급을 해줘야 돼. 그래서 질산칼슘 같은 거를 연면시비를 해줘야 돼. 연면시비.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물어봐요. 그러면 연면시비하고 농약하고 따로따로 됩니까? 근데 원래 원칙은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그게 급하면 어떻게? 약할 때 같이 섞어서 해. 우리가 따로 못합니다. 그럼 2, 3일 가려면 계속 해야 돼. 못해. 그래서 농약하면서 초체약하면서 진딧물약하면서 귀불야방 약하면서 보면 이런 유세 보면 한 번씩 섞어서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농약한테 섞어주세요. 이렇게 주면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요. 붕소. 자, 붕소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붕소는 레디앙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앙 할 거니까요. 다 레디앙이 있습니다. 이거만 설명할까요? 알았죠. 요게 이동이 잘 안 돼. 자, 우리 인산하고요. 붕소는 이동이 잘 안 됩니다. 칼슘도 잘 이동이 잘 안 돼. 그래서 이런 건 뭐예요? 하냐? 이동이 잘 안 돼. 뿌리서부터 말씀드린 거냐? 뿌리서부터 요 이파리까지 이동을 잘 안 된다. 또 요쪽 이파리에서 요쪽 이파리, 요 가지에서 요 가지로 잘 이동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동이 잘 안 되는 건 뭘로 해야 되겠어요? 연면시비를 강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붕소는 뭐다? 토양에 어떤 분은 주라고 되어 있다 나옵니다. 토양에는 아주 많이 주면 큰일 나. 이거 미량으로 아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다? 연면시비 해줘요. 꼭 붕소는 이따가 이제 다시 이제 지금 내려가신 분들이랑 천양에는 나가면 지금은 한 번씩은 지금부터 줘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딱 줄 시기가 됐어요. 지금. 심하면 큰 다음에도 이렇게 노랗게 나와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레디암은 우리 센터 같은 데는 3차 선진학과라고 그러는데 저는 3차 선진학과에 있고요. 붕소가 제때 공급이 안 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천혜향의 모습입니다. 이게 시커멓게. 이거 한번 치료에 어떤 분이 몰라가지고 비몽하십니다. 국제선 지나가다 내 후배인데 어느 날 이제 축구 운동장에 갔더니 형이 뭐 물어보다 뭐야? 천혜향을 일찍 보냈더니 택배에 해서 보냈더니 껍질 까봤더니 껍질이 뭐 시커멓게 해가지고 다 돌려받았대. 왜 그래? 그거는 이제 붕소결핍일 수 있다. 왜냐하면 심하면요 이게 중세가 다 까보면 하얀 부분에 시커멓게 나오니까 해야. 그래서 붕소결핍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경우는 모르니까 한 번도 안 줬대. 그래서 붕소 주반에 한 번도 안 줬대 그러더라고. 그래서 붕소는 한 번씩 줘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비료 있잖아요. 이런 비료 하면 만들어서 주기도 하지만 이런 비료도 써서 그냥 갖다 주면 됩니다. 결핍이 나오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 12, 토양 12도 나와요. 토양 12. 토양에는 있잖아요. 토양에는 몇 킬로? 300평당 2, 3kg를 2, 3년을 주는데 이걸 그만 어떻게 주면 해서 그냥 몇몇십 명이 좋습니다. 그래도 토양에는 줄만큼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비료예요. 비료. 자 비료 가서 자 시설 안에는 황산가리하고 연마가리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 비료 있는 게 비료에는요 안 나옵니다. 가리라고만 나와. 질산 몇 프로, 질소 몇 프로, 인산 몇 프로,
가리 몇 프로, 뭐 붕소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질소, 예 나왔죠? 질소, 인산, 요 칼리나 가리나 칼륨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요 가리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가 가리도 황산가리 아니면 몇 프로, 연마가리 몇 프로 표시하면 되는데 안 나와. 근데 대신 표시하는 게 있어. 뭘로? 이 동그라미라든가 뭔가 표시를 하죠. 여기 보면요. 빨간 걸 동그라미 되어 있죠? 빨간 거 동그라미 되고 100% 가리는 뭐다? 황산가리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표시는 가리지만 황산가리가 들어있어. 그 다음에 고토란 게 뭐냐? 마그네슘이죠? 고토 마그네슘이 1이야. 1. 붕소는 미량으로 뭐 1, 9,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붕소는 0.2, 0.1, 0.3, 최대 0.34가 넘어가면 안 돼. 미량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료는 뭐다? 질소가 2%, 20% 안에는 11%, 11%, 인산이 7%, 가리가 9%인데 9%도 뭐다? 100% 동그라미니까 100% 황산 가리로 가리가 100% 9% 들어있고 고토가 1% 들어있고 붕소가 0.2% 들어있다. 이걸 알고 뿌려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는 뭐다? 밭에도 주지만 원예용 국빈이나 시설에 우리 과수에도 굉장히 좋다는 뜻입니다. 황산가리가 들어있는 비료라서 붕소도 들어있고 마그네슘도 들어있잖아요. 저 얼마예요? 가격은 이게 얼마인지 뭐 말하면야지. 나는 막 그냥 한 발에 투씩 막 굴러오니까 한 발에 60개만 해가지고 말아가지고. 자 이런 거 이거 보이고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자 슈퍼원에 많이 쓰죠. 자 이제 설명하죠. 슈퍼원에는 이제 봄, 여름 어떤 거를 봄 1년 내내 쓰는 분도 있더라고. 그럼 저는 해보면 1년 내내 쓰는 것보다는 이건 여름이에요. 여름. 그냥 그 내대한 결과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A 틀리겠잖아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한 번만 뿌리면 되나요? 한번 더 뿌리면? 자 이제 설명해드릴게요. 양은 이제 이따가 내장 재배 망가면 재배에 가서 몇 포를 해야 될 건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려지는 대로 뿌려. 뿌리면 안 돼. 양은 이제 설명해드릴게요. 여기 600평에 6포? 지금 스마트 사진 촬영하시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느냐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플레이스토어 아시죠? 네.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MS 렌즈라고 있어요. MS 렌즈를 검색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 사진을 찍어도 내가 화면만 딱 또렷하게 찍을 수 있어요. 해보세요 직접. 예를 들면 옆에 사선에 열려 있으면 이렇게 화면이 대각선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MS 렌즈를 찍으면 그게 대각선으로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각형으로 나와. 스마트 스토어가 뭐예요?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네이버. 저기 여기 플레이스토어 렌즈 MS 렌즈라고 있어. 네 그거예요. 됐죠? 네. 자 그래서 자 돌아갈게요. 자 이거 보면 이제 비료 양을 내서 한번 돌아갈게요. 자 다시 이것도 있어. 요 비료도 있어. 요 비료도 있어. 자 이거 보면 자, 돌아가서 자 이거 설명해서 어떻게 양 설명해 줄게. 자 이거는 봐요. 아까 다시 돌아올게요. 이거는 뭐예요? 동그라미. 아까 동그라미 있죠? 이거는 대괄호 돼 있죠? 대괄호. 그죠? 이거는 소괄호 돼 있죠? 그죠? 자, 차이점은 이게 뭐야 차이점인 것 같아요? 차이점. 자, 아까 다시 들어갈게요. 자, 비료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이건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도 보면 질소, 인산, 가리로 표시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질소, 인산, 가리로. 질소, 인산, 가리로 뒤에 보면 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 보면 질소, 당, 전량, 가용성, 인산, 수용성, 관리, 막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수용성 관리라고 이건 적어주면 되겠다. 자, 이건 쭉 돌아가기. 차이점 뭐냐면, 자, 가리는 우리가 하우스 시설에는 몰라서 해서 항상 가리 앞으로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동그라미는 100% 항상 가리라는 뜻이었지, 아까? 돌아갈게. 이 대괄호는 뭔 뜻일까요? 요거는요, 연마가리하고 항상 가리가 섞어 있다는 얘기야. 100% 항상 가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나무 키우고 하는 데는 오히려 연마가리가 좋아. 항상 가리보다. 근데 연마가리는 뭡니까? 토양의 염류식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됐으면 쓰지 말라. 원래는 나무 어린 나무 키울 때는요
20일 10일 있다 보니까 연마가리가 들어있는 비료가 있고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요 황산가리 들어있는 것을 알지. 그래서 이거는 뭐다? 둘이 섞어야 돼. 그러나 연마가리 양은 많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자주 쓰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이 슈퍼원에는요 요 약간 뭐 돌아가고요. 다시 다음 통과에 하나는 보고 없었는데 하나는 통과는 질소 12, 10에다가 소갈로. 요 소갈로는 동그라미가 똑같아. 100%마다 황산가리라는 뜻이야. 잘 됐죠? 그럼 요거 안 해. 자, 그러면 보게. 질소가 12에 인산이 10이야. 9고. 정하고요. 이거는 질소가 12에 아까 인산이 아까 10이었죠. 이건 6이야. 9에 대가 8이야. 정할게요. 이걸 알고 알아야 돼. 이거. 자, 이거는 아까 11에 7에다가 가리가 9야. 그럼 인산이 제일 많이 되는 거예요. 자, 뿌리는 비료 중에는 이게 인산이 제일 많죠. 그러면 인산 역할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시작이야, 시작. 잘하시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기 장학생에다가 시작이라는 얘기 뭐냐면 순을 발화시킬 때 봄에 발화시킬 때 이 에너지 이온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인산이. 그러면 이 인산이 많은 건 언제 주면 되겠어요? 봄에 줘야 되겠어요? 여름에 줘야 되겠어요? 가을에 줘야 되겠어요? 봄에 주고. 또 하나 인산의 역할은 그것도 있고 당도에도 좀 도움이 돼. 인산이. 그러면 그러면 하나는 특고는 예를 가지고 이거 하고 세 개도 있다.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거 있죠. 자, 그러면 돌아가서 이거 있죠. 그러면 봄에는 질소도 있고 인산이 많은 내가 뿌리는 거로 얘기를 할게. 그러면 봄에는 하나는 더 준다. 그죠? 내가 같으면 이렇게 선택해 준다는 얘기다. 두 번째, 여름에는요. 열과에 있다가 열과에 되게 여름에는 인산이 많이 필요가 없어. 키울 때는요 가리가 좀 많이 있어야 돼. 가리가 키울 때. 그래서 그러면 키울 적에는 이거 인산이 적은 비료. 또 하나 뭐냐면 인산이 많아버리면 열과에도 조금 그 문제성이 생기죠. 그래서 그러면 슈퍼에는 요거 인산이 좀 적고 가리가 좀 적고 가리를 보충해 주면 돼. 나중에 황산 가리라도 우리 수용성 황산 가리가 있어. 그 한 번 정도 보충해 주면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 또. 그래서 여름은 그럼 요거는 인산이 적은 요거는 뭐다? 여름 비료다. 그러면 하나는 두꺼운 봄 비료, 슈퍼에는 여름 비료. 그럼 가을 비료도 있어. 자, 가을 비료는 어떤 식으로? 이거 한번 할까? 가을에는 질소가 싹색이니까 질소가 많으면 돼야 안 돼요. 질소가 좀 적어야 돼. 그러면 이거보다 저희 세 개 중에 선택한다면 이거는 황산가리에다가 인산도 조금 있지만 그 질소량이 적은 거 이런 걸 선택하래. 이해가시죠? 이렇게 선택해서 맞춤형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료 3번 뿌리는 거예요? 3번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자, 5번이다 그러면 3월달, 5월달에는 봄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 7월달, 9월달에는 뭐다? 여름에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11월달에는, 10월달부터 아닙니다. 빠르면 11월달에는 뭐다? 가을 비료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찾아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뭔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돼. 또 하나. 여름에는요. 또 하나. 여름에는 슈퍼볼, 저 같은 경우는 슈퍼볼에 대신에 뭘로 주느냐? 슈퍼볼에 여름에 저는 여름에는 이제 레디앙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산이 많이 들어가면 여름에 그 과일을 일단 레디앙에 구분해서 열과된 과일을 껍질을 분석을 해봤더니 인산이 좀 많이 들어있다라고 그거는 이제 박사님들 연구에서 찾아봤었습니다. 전 제게 아니고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인산이 좀 많고 가리가 좀 적은 게 열과된 껍질을 찾아봤더니 인산이 보다 좀 많고 가리가 좀 적더라. 그러면 여름에 열과에도 인산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름에는 인산을 좀 적게 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걸 여름에 주고 저 같은 경우 여름에 이거 잘 안 줍니다. 어쨌든 한번 주고 만약에 6월달에 이걸 주면 예를 들어 가지고 6월달이나 7월달에 주면 8, 9월달에 어떻게 주느냐 한 번 주면 한 번은 저는 요소하고 항상 가리만 줍니다. 아니면 여름에 한 년은 안 줄 때도 있어. 상태문에서. 그래서 요소하고 아예 인산 없이 가리만 물에 녹여가지고 저는 그 스프링 풀어를 물 좀 물에 녹여 이걸 뿌리는 거잖아요. 나는 뿌리는 거 말고 뭐다 한 번은 뭐다 물에 녹여가지고 저번에는 5월 말에 이거 붙였네. 5월 말에도 줘도 되는데 나보고 5월 말까지는 하나로 못 가나고 싶어. 내년부터. 저는 이제 물에 녹여가지고 한 번은 그냥 관비 있잖아. 관비 시스템 되는 건 그냥 형님만 지가주지만 관비 없는 데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물에 녹여가지고 관주합니다.
그냥 뭐 스프링클러 돌려도 되고요. 점적 있으면 점적으로 밑으로 위로 말고 밑에 스프링클러 물 타가지고 나중에 이때 그거는 이제 후입구에다가 후입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거든. 그래서 요소하고 항산가리만 물에 넣어 잘 녹는 거 있어. 항산가리 물에 잘 녹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요소하고 물 잘 녹잖아요. 통에 딱 받아가지고 물 주다가 같이 물하고 저게 섞어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매물 만드는 형태로 또 줍니다. 그렇게 해도 굉장히 좋아. 그래서 요걸 주거나 그런 형태로 한다. 나중에 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돌아갈게요. 질소하고 인산이 좀 있는 거는 봄에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봄에. 그럼 이제 3월달, 5월달에는 이게 하나로 투표가 낫겠다. 이왕이면 얘는 3개로 비교했을 경우에 근데 여름에는 어떤 분들은 이 슈퍼번에만 나가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단위에 이것만 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할 때 그러지 않아요. 이건 여름에 주라. 좀 인산이 좀 적은 비료. 인산이 적은 비료. 가을에는 좀 질소가 적은 비료. 예를 들어가면 이런 비료 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찾아가서 줘야 돼. 이것도 있어. 요거는 명품 강변. 이거 유기물하고 들어있는 거야. 이것도 빨간 거 동그라미. 이거 가격 100% 항산가리인데 8, 7, 6이다. 이건 유기물이 들어있다. 뜻입니다. 어부나 골물이 들어있어. 이런 것도 줘도 돼. 근데 아까 거는 한 포 줄 거면 이건 한 포 반 정도 줘야 된다는 얘기가 이 양분이 좀 적어서 그런 것도 계산해야 약간 차점. 요 같은 건 이게 관비용 비료다. 관비용. 이 관비용 비료는 뭐가 주로 들어있냐? 영어로 보면 T2라고 해서 T2라고 하는 거는요. 질소, 인산, 가리, 마그네슘이라는 뜻이거든요. 질소 10, 인산 12, 가리 33, 마그네슘이 2라는 뜻입니다. 요 T2는 뭐냐면 뒷장에 보면 요거는 미량 요소를 통칭하는 거예요. 미량 요소. 염소, 붕소, 철, 마연, 몰리브덴, 망간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런 것도 나무에 필요합니다. 미량 요소가. 그래서 한 번쯤은 요 수입산이에요. 수입산. 이 미량 요소가 별도로 이 미량 요소를 주기는 귀찮아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거를 물에 녹여가지고 줍니다. 아주 좀 물이 잘 녹아야 돼. 물에 녹여가지고 주는 건 좋다. 미량 요소를 넣어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미량 요소 되는 거죠. 자, 질소, 인산, 가리, T랑 여기 보면 이거 확대시켜서 맞든지 잘 보겠네요. 이거 더 확대시키겠네요. 질소, 인산, 가리 여기 보면 붕소, 여기 보면은 고토도 2% 들고 이런 몰리브덴, 아연, 망간, 구리, 철 막 이런 게 들어있는 이 미량 요소. 이 T랑 이게 뜻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파리가 증상이 색깔이 좀 이상해. 연맥이 좀 노랗게 되거나 하면은 뭐 마그네슘, 붕소, 뭐 미량요소가 부족하면 나올지지만은 전체적으로 불안해. 그런 경우는 어쩌다 한 번쯤 여러분들이 1년에 한두 번을 이거 물에 녹여가주면 미량요소 공급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줍니다. 이거 찾아서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맞춤형으로 그때 맞춤형으로 우리가 찾았어야 된다. 비료를. 그러니까 남이 준다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자 이게 대표적인 질소 21, 17, 17 이거는요 보리 잎사귀 나왔죠. 과일이 안 돼 있어. 지금 이거는 뭐냐 밭에 노래준다는 뜻입니다. 밭에. 이거는 우리 한국사에 주면 뭐다 요 가리는 동그라미 안 돼 있죠. 소갈로도 안 돼 있죠. 대가로도 안 돼 있죠. 100% 뭐냐 이거는 연마가리야. 100% 연마가리. 연마가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염소라고 염소. 이게 자주 주면 한국산에 주면 뭐다? 아까 탭이 많이 줘도 연마가 염류질죠. 27비 많이 주면 염류질죠. 근데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무 키우는 데 굉장히 좋아. 나무 키우는 데는. 그래서 몸이 어린 나무 키울 때는요. 1년만 쓰는 1년치는 어린 나무 키울 때는 차트만 이거 쓰고 다음에부터는 계속 월해용 비료로 아까처럼 있는 걸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주에 주면요. 저기 얘기하세요. 이거 저기 교육했더니 이 염화가리가 아니고 저풀에 있어서 항산가리 있어서 하우스안에는 안 좋다는 수다 그러면 쓰면 고르면 말은 말고 여러분들은 뭐 앞으로 이거 쓰면 안 됩니다. 묘목 키울 때만 쓰세요. 1년차만. 우리 25분만 썼는데. 그니까 안 돼. 이제 군년부터 뭐다 21고 이제 앞으로는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쓰면 안 돼. 나무가. 노지도요. 써도 괜찮아. 노지도 쓰면 좋은데 노지도 됐으면 원형 비료 써주는 게 훨씬 좋아. 근데 근데 문제 단점이 뭐냐? 이거는 이 성분량이 앞에 거에 거의 배 되잖아. 배. 이거 흠뻑 뿌릴 거면 앞에 거 듬뿍 뿌려야 돼. 그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하우스 안에는 비싸게 받잖아요. 물가이 비싸게.
염류식도 생겨서 나중에 수학 못 봐가 돈못 벌까 미리미리 뭐다 좀 투자하자. 괜찮아. 좀 해야 돼. 근데 응. 제가 그 비료 뿌릴 때 이제 통에다 넣고 뿌렸는데 아까 물에 타서 쓰는 그럼 거예요? 이거 여기 진짜 좀 물에 타서 이것도 쓰는 타서 쓰면 되는데 이 인산이 잘 안 녹아. 찌꺼기가 좀 남아. 찌꺼기가 이거 물에 녹여보면요. 이 거름망 같은 데 해가지고 다 녹여보면 요란한 찌꺼기가 좀 남습니다. 이게 남는 게 뭐냐? 인산이야, 인산. 인산은 물에 잘 안 녹아. 거예요? 물에 타서 물에 잘 녹아있는 비료가 있어. 아까처럼 거랑 수용성. 수용성을 쓰면 되죠. 스프링클러 있잖아. 위에 말고 밑에 수제돼 있죠. 점적이 돼 있던 밑에 스프링클러가 돼 있을 거예요. 그거 찌꺼기 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여과기 해가지고 없애버리면 그 정도는 안 막혀도 괜찮아. 찌꺼기 멋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찌꺼기 있고 이거 말고 수용성 비료라고 돼가지고 있어. 이거는 가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서서히 녹는다는 얘기고 수용성은 물에 금방 잘 녹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수용성 비료를 쓰면 돼. 그러니까 황산가리가 뭐다? 수용성 비료에 물이 잘 녹아. 요소하고 어떻게 섞어주고 하면 슈퍼원에도 녹으면 잘 녹는데 조금 찌꺼기가 남아. 인산 찌꺼기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물에 녹여서 그런 뜻이 아시겠죠? 그래서 찌꺼기는 뭐다? 그럼 요거 물에서 녹여는 이거는 물에서 녹여놓은 거 주는 것보다 뭐다? 이거는 뿌리는 거다. 근데 하우스 안에는 주면 말고 그냥 뭐 노지 가서 정도는 괜찮아. 근데 밭에 하나 주는 거고 하우스 안이라든가 내가 품질을 생각해서 맛있는 걸 만들고 싶으면 원예용 비료로 아니면 물에 녹여서 하우스 안에 편하게 주려고 뭐다? 물에 녹여가지고 그냥 스프링클러 돌려버리면 됩니다. 그것도 괜찮아. 이제는 뭐 일일이 다 안 줘도 돼요. 이거는 이제 여기 또 하나 있어. 우리가 이제 요거는 불효 주는 분도 계시죠? 네. 불효. 자, 이거는 이게 주성분이 뭐냐면 불효가 제1 인산가리를 생각하는데 제1 인산가리인데 인산하고 가리만 되어 있는 거야. 제1 인산가리 중에 제1자가 붙으면 연면십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녹여서 연면십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이것도 연면십이 하는 거예요. 인산하고 가리가 들어있어. 고토점도 있고 풍소도 있고 아연도 있는 이 비료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냐? 인산이 좀 많이 들어있으면 수세를 좀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도 좀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인산도 좀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특히 문제되는 게 뭐냐면 내리양이 특히 문제가 돼요. 내리양이 여름 이제 봄 지나서 7월 한 8월쯤 되면 너무 수세가 온도가 높고 하면 양분이 어떻게 이동이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비료 좀 많이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색깔도 쨍하고요. 시까맣게 잎도 뭐 굉장히 수세가 세게 보여. 요런 경우는요 좀 억제를 시켜야 돼. 안정화시켜야 돼. 약화시켜야 돼. 그래서 뭐냐 저 불효 좀 뿌려주는 거예요. 언제 뿌릴 거냐? 한 두세 번 정도 불효를 뿌려주는데 한 7월달 8월달쯤에 뿌려주세요. 또 하나 불효 역할은 뭐냐? 인산이 역할은 역할은 뭐냐? 꽃을 만드는데도 인산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제인산 꽃을 만드는데 그러면 또 자, 7, 8월 때 주고 1년 내내 줘도 되는데 난 1년 내내 안 줘. 7, 8월 때 주고 불효 말고도 제인산 가리 이거 같은 게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주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구하기 쉬우니까 여기까지 다 있으니까 또 하나 이거는 뭐냐 고토라든가 이런 풍소도 좀 있고 아연도 좀 있으니까 이왕이면 인산 가리 있는 것보다도 이런 거 좀 미리 한번 조금 들여는 거 주면 별도로 안 줘도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화분은 언제 일어나요? 화분은 꽃을 만드는 자 가을에 되죠. 화분은 2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모르죠? 다음은 자 꽃을 만드는 화분화 시기는 언제 되냐? 1차 제1차 화분화식은 생리적 화분화 시기예요. 생리 말 그대로 호르몬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만드는 시기가 아니라 9월달 10월달 가을에 2차 생리적 화분화 시기가 있어요. 그거는 빠르면 하우스는 시즌에는 좀 온도가 좀 해서 그런데 한 12월부터 이런다고 보통 한 1월달 2월달 이루어지는데 노지에는 하우스에는 한 12월부터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형태적 화분화라고 해요. 형태적 생리적 1차 만들고로서 2차적으로 형태적인 뭐냐면 말 그대로 꽃이 행원이 하는 현상이 그런 거예요. 순이 열매가 많아가지고 양분이 부족하면 뭐다? 양분이 부족해서 너는 꽃을 만들 수 있는 양분이 못돼. 그러면 너는 순으로 만들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 언제 그게? 12월, 1월, 2월달. 근데 양분이 충분해. 여기 양분이 1차 생리학과 때 여름에라든가 가을에 양분이 충분해서 화분화가 됐어. 하여튼 호르몬제가 꽃을 만들 수 있는 호르몬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12월, 1월, 2월달에는
양분이 충분해. 너 양분이 충분해. 넌 꽃으로 가. 해가지고 나무가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게 언제? 2차 형태적 화분 얘기예요. 그래서 해거리가 많다 그런 얘기는 뭐냐? 열매가 많으면 양분이 많지 안 쌓이잖아. 그래서 보내는 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비지를 만들 때 아까처럼 부분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부분에는 양분이 꽉 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거리가 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인산가리를 내가 조금 칠판할 때는 수세를 좀 너무 세서 안정시키는 데 쓰고 겨울에는 뭐라? 겨울에는 뭐다? 이거 주면 수학철에 한 11월부터 주면 됩니다. 11월부터. 빠른 것들이 10월달부터 줘도 되고 보통 한 11월달, 12월달 주면 돼. 한 두세 번 정도. 한 보름 간격으로 주는데 이거 주면 꽃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꽃을 만드는 아시겠죠? 그래서 레디형 좀 많이 달라고 좀 해버리고 다음에 걱정이 되면 뭐다? 이것도 겨울에 이것도 줘주면 꽃이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봄에도 좋긴 좋은데 나 같은 경우는 여름에 그 다음에 겨울, 초겨울 잠깐만 10월 아니면 11월 이때 주면 돼. 12월 동안 뭐 11월 전후에서 주면 됩니다. 이때 주면 굉장히 이런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주자는 거다. 찾아가. 아무 때나 주는 거 아니고 이거 줘봤어요? 불이요. 한 번도 안 줘봤어. 불이요 줘. 예대학 하신 분들은 불이요 주죠. 불이요 이 주면 효과가 거의 말씀해주죠. 괜찮은 거 같죠? 모르겠어요. 예대학에 불이요 뿌리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수제 약간이 좋죠. 인정하죠. 수제 약간이 보이죠. 저는 지금 불이요 주거나 아니면 제일 인상가리라고 별도로 있어. 제일 둘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아까 들었죠. 불인 주분들은 확실히 그래서 레디아 같은 경우는 너무 수세가 세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열과의 원인이 수세. 힘 감당 못해가지고 보낼 때도 열매. 자, 아까 양분은 어디 제일 먼저 꽃 깐다 그랬죠. 꽃가. 그 다음에 뭐 새순이가. 세 번째 순서는 열매가. 네 번째 뿌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8월 말 9월 달 되면 꽃이 옵니까? 꽃은 없어. 그죠? 새순도 그것도 여름순 해가지고 가을순 나오기 전이야. 그죠? 그러면 새순도 없어. 그럼 남의 힘은 다 어디로 갑니까? 열매로 가죠, 열매가 힘 감당 못해가지고 빡빡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대양이 수세가 센 놈이 많이 깨져. 수세 약한 놈은 많이 깨지고. 그래서 이걸 조절하자는 거지. 수세가 세면 이런 거 줘서 우리가 조절이 돼. 자, 이런 것도 앞으로 써야 돼, 여러분들이. 안 쓰면 손에 안 써. 그래서 수세가 약한데 쓰면 안 돼. 수세 약한 데는 수세가 약한 거 같으면 이렇게 안 써. 수세가 센 놈들만. 근데 대신에 10월, 11월 달쯤에 11월 쯤에 주면 이때는 수학 전에 계셨습니다. 요거 써주는 것도 좋다. 그러면 화합은 아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찾았어야 돼. 비료라든가 이런 거 찾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토양 검사를 우리가 하면 여기 나오는 신호도 이거 2.0인데 저 겁니다. 2.0인데 해서 나오면 됩니다. 이런 거 좀 여기 뭐 가리도 좀 부족하고 칼슘도 좀 부족해 막아내주면 그럼 이거는 이런 건 고토색계를 좀 주라는 얘기고 이마다 인산은 많습니다. 불필요하죠. 유기물도 좀 적으면 유기물도 넣고 질소 조금 넣어자는 얘기고 전기전도도를 맞추니까 비료는 많이 주면 안 되나 적당하니까 비료를 맞춤형으로 적당히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처방서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 처방서 다 하죠. 찾아가는 거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좀 쉬었다가